네, 반갑습니다. 머리 패션 헤어커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온베이스 커트에 후대가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얘기하는데 커트 선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에 있는 선에서 눈의 흐름에 따라서 컬의 그 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머리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 1차 가이드라인이 전대각이에요. 전대각. 그러면 머리카락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커트선이 후대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은 포워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가이드라인은 어디로 가요? 리버즈로 가요. 리버즈 방향.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모든 머리는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머리카락. 그러면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크레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포워드 방향, 리버즈 방향으로 가겠죠. 크레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됐죠? 그래서 흐름이 그러면 뭐예요? S컬이네요. 커트 가지고도 우리가 S컬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뒤로 가는 방향, 앞으로 가는 방향. 근데 이런 부분 자체를 똑같이 수평에서 후대각 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똑같은 후대각 방향으로. 그럼 모든 머리가 다 뒤로 가겠죠. 뒤로 방향으로. 항상 그래서 커트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 지금 오늘 했던 커트를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 3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거기에 온베이스 이 온베이스인 상태에서 전대각이죠? 전대각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전대각이다 보니까 포워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중선은 기준적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대각이니까 전대각이 포워드 방향으로 돼 있는데 온베이스에서 여기서 이만큼을 층을 냈죠. 그렇죠? 층을 냈어요. 그래서 거친 부분이에요. 근데 거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언더라인을 제대로 못해서 호rizontal 드래그 파팅 다시 갔어요. 드래그 파팅. 그래서 여기 선이 다시 또 생겼어요. 요걸 우리는 3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3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얘는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쵸?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갔는데 2차 가이드라인에 생성된 선원들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렇게 떨어지든지. 머리카락이 층을 낼 때. 그쵸?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커트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머리카락의 방향과 여기의 머리카락의 방향은 다르게 연출돼요. 아까 시각적으로 보셨다시피 내가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목선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그걸 염두에 잊지 마시고요. 내가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커트를 세로로 했죠. 버티컬로 했죠. 그럼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밑으로 떨어지겠죠. 내가 다이고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라운드로 떨어지겠죠. 라운드 방향으로 가겠죠. 고정 디자인으로 왔어요. 고정 디자인은 밑에 가는데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건 상관없는데 양쪽 위아래에 있는 머리카락은 뒤집어지겠죠. 방향성은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뒤집어지겠죠. 무겁든지 뻗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무겁든지 뻗치든지.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진행했던 거죠. 똑같이 수평한 상태에서 버티컬 온 베이스 그리고 대각 파팅해서 3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만들어냈어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오늘 또 진행할 거예요. 얘네들은 수평에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제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커트 기법들은 처음에 오버비치를 해서 최대한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간 다음에 언더에서 층을 제대로 못 냈던 거를 언더에서 제대로 층을 못 냈던 거를 다시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면서 생성되는 27가지 표준 패턴을 가지고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커트는 무겁다. 언더라인이 무겁다. 커트는 가볍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도 요걸 쓸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걸 쓸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걸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쓸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쓸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커트라인이 버티컬이죠. 버티컬의 언더라인이 수평이에요. 여기다가 층을 한번 더 내보세요. 그럼 더 가벼워질까요? 안 가벼워질까요? 더 많이 가벼워지겠죠. 훨씬 더 많이 가벼워지겠죠. 목선의 층이 훨씬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선이 보이는 것처럼 방향성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포인트나 이런 사실 2-3mm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선들이.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2-3mm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굴곡이에요. 우리가 원뿔형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형 삼각형의 개념처럼 그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원뿔형 같은 이렇게 곡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닌 곡선의 라운드의 느낌인데, 걔가 그 지역에 조금 더 도드라지게 곡선의 라운드를 더 많이, 곡선이 볼륨이 생기면서 떨어지는 선이 무거움을 발생이 되면서 걔가 3차 가이드처럼 보이고 흐름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언더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커트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탑에서 떨어지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사이드에서 생기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할 때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커트를 레이어 커트를 먼저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오버에 대한 가벼움에 대해서 언더를 다시 또 가벼움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코트는요, 사실 최근에 개발된 거이긴 한데, 그러니까 3차 가이드라인 말이 사실 초에 생긴 거죠. 올해 3차 가이드라인 말이 올해 초에 생기면서 이런 방법으로 커트를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해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긴 머리 커트에서는, 그냥 단발머리나 이런 머리에서는 이 커트를 지금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에서 변환해서 언더로 했던 커트들도 이 방법을 또 활용을 해요. 무조건 이 방법에서 오버 빗질해서 했던 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오버에서 언더 빗질을 이렇게 변환했던 그런 커트들도 이 방식을 또 제가 활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손질이 편하고 가벼운 느낌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거움과 특히 네이프 목선에 떨어지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서 떨어지는 무거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예전에 수술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를 닫혔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힘든 커트가 뭐라고 했죠? 온베이스 커트라고 했죠? 긴 머리에서 온베이스 커트를 했을 경우 여기만 뚱뚱해지고 양쪽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얘는 머리숱이 없어서 가볍고 얘는 뭐예요? 무겁다고 얘기했죠?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서. 그래서 온베이스 커트가 사실 온베이스 커트가 커트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커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다 커트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머리카락은 모발에 겹치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뚱뚱해지고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으면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너무 가벼운 펄펄 날리는 머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얘를 제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수술치라고 했죠? 근데 굳이 그 수술 안 치면서도 컨케이브로 해서 3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서 수술 안 치다 보니까 더 예쁜데 문제는 여기서도 수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요 부분만 수술 치고 가운데까지는 수술 안 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술 안 치는 방법. 그러니까 MMS 커트는 어떻게 하면 수술 안 칠까? 어떻게 하면 수술 안 치면서도 가벼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수술 안 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수술 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우리 위험적 있죠?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 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목선. 거기 근데 사람들마다 이 부분 자체는 다 이렇게 더블처럼 M자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여기가 다 길어요 또. 길어요. 이렇게 길게 나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사이드번처럼 생기는 여기에 또 떨어지는 라인이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여기가 또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머리 수술 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머리를 수술 쳐서 라인을 잡았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술 안 쳐도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만들어 연출할 수 있는데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버티컬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가벼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베이스에서 수평인 상태에서 온베이스에서는 사실은 버티컬 커트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후대각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겁죠? 후대각 같은 경우는 온베이스에도 백이 이 수평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이 방법은 사이드에서는 호리존탈을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전대각을 올리는 커트를 많이 진행해요. 사이드에서는. 하지만 정중선에서는 이 방법을 사실 잘 활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패턴 중에서 하나 있으니까 오늘 아까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니까 되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패턴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이 방법을 또 사용할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르게 또 한번 섞어서 가는 거죠. 또 다르게 한번 섞어서 포워드 방향으로 가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떤 무거운 가벼움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한번 체킹을 하면서 하시면 아주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후대각을 할 거예요. 온베이스 후대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자, 후대각 2등분 난 다음에 동의선상의 후대각 1, 2차 동의선상 1, 2차 동의선상에서 후대각 라인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자, 온베이스 자, 원 다조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해서 자, 후대각을 나누고 상태에서 춤을 내다 보니까 자, 얘는 뭐예요? 수평. 얘는 후대각이 발생이 됐어요. 후대각이 발생이 됐고, 자, 백에서도 문제가 없고 사이드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죠. 기존에 이제 사이드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건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얘하고 친구를 먹었어야 되는데 친구를 먹을 만큼
머리가 길게 짧아지죠. 오히려 더 사이드에서 층을 내는 방법이 짧아졌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층을 어떻게 내요? 오버 빗질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다 이제 층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베이스로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평이 나왔습니다. 수평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 백에서 수평이 나온 부분에서 백에서 다시 버티컬 원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자 온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컨케이브가 발생이 됐죠. 컨케이브 온베이스 또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 버티컬로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사이드 베이스를 봤을 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얘는 수평, 얘는 후대각, 얘는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컨케이브 발생이 되고 앞에서도 이제 프론트에서도 똑같이 이제 오른쪽 가르마하면서 얘도 똑같이 버티컬. 자, 요 방법과 요 방법은 어디 간다? 동일한 방법. 뭐예요? 버티컬의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얘는 리버즈, 얘는 포워드로 진행돼요. 근데 하나 커트하는 방법은 얘는 뒤로 가는 거고 얘는 앞으로 가는 거죠. 이동 디자인이에요. 이동 디자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선은 라운드가 되는 거죠. 얘도 떨어지는 선은 라운드가 되는 거죠. 사각이 아니면 라운드. 고정이면 사각이 라인이 발생이 되는데 이동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동 디자인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트하는 방법은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는 것도 계속 지금 다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후대각만 지금 달라요.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에 온베이스 커트를 해서 수평을 만들어서 떨어지는 선은 후대각의 느낌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비교 분석해 봅시다. 아셨죠? 네. 자, 후대각 똑같이 계속 1cm씩 잘라요. 자, 후대각 커트 진행합니다. 일 차 가이드라인 정리하고요. 2차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근데 묵묵히라는 돈 모아서 사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한우만 봐야지.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요 운이에요. 그런 건 운입니다. 나한테 안 될 사람들은요 안 와요. 시기가 되면 알아서 옵니다.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은요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베이스 기준선 잡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가요? 프론트에서 기준 잡아서 다시 이렇게 가죠. 자, 프론트에서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훨씬 쉬워요, 프론트에서 가는 게. 프론트에서 가는 게 훨씬 쉽게 갑니다. 자, 정중선에서 프론트로 가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에서 정중선을 가는 커트가 가장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뭐예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말가구 좀 잡기 참 힘들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평평한 길이의 각도를 맞춰서 하시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 길이의 커팅. 베이스, 온베이스. 베이스. 다시 정중선 온베이스 이제 포워드 방향으로 가면서 온베이스 다시 좀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 어떨까요? 고개를 살짝 숙이면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베이스. 자, 찾아내는 거예요.
백사이드. 그래서 온베이스 또 온베이스. 자, 온베이스 기준선 다리 갖다 놓고 다리 갖다 놓고 자, 여기까지 잡았는데 자, 요거에서 아까 여기서 이걸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 원넥스 있죠? 여기 원넥스예요. 원넥스 요 부분은 남겨놓는 거예요. 자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자, 온베이스 잡았죠? 하나. 자, 여기까지 다 잡아요. 다 잡고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자, 4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자, 어디만 잘라요? 앞에 여기 위에 있는 머리 삼각형만 계속 잘라 나가는 거. 그러면 라운드가 나와요. 자, 그럼 후대각이 저절로 나왔어요. 똑같이 수평에 후대각이에요. 이 머리 커트 굉장히 예쁩니다. 커트 나중에 드라이 보면은요, 상당히 예쁜 커트예요. 머리가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예뻐요. 그 이번에 고등학생들 이렇게 요즘 그 레이어 가끔씩 주는 레이어 컷 심해 컷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줘도 돼요? 안 돼요. 네. 심해 컷은 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옆에만 자르는 거예요. 일자로. 다시 온베이스 같은 방법으로 온베이스. 자, 오늘 온베이스만 커트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겠죠? 온베이스 커트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잖아. 그쵸? 오늘 교육은 너무 좋아. 똑같은 커트 방법 계속 무한 반복해. 근데 다른 디자인이나. 그쵸? 오늘 교육은 너무 좋은 거야. 머리숱 많은 사람한테는 안 돼요. 이 커트요? 네. 좋죠. 머리숱 많은 사람한테? 머리숱 많은 사람한테도 좋아요. 긴 머리 V라인 생각하시면 돼요. 긴 머리 V라인. 자,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위에 기준선을 잡고 커팅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위에 삼각형만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 위에 삼각형.
자, 뭐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엘리베이션. 이동 디자인. 그쵸? 자, 엘리베이션은 상하 엘리베이션, 좌우 엘리베이션, 응? 버티컬 엘리베이션,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다이아고널 엘리베이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버티컬 엘리베이션이죠. 버티컬인데 앞뒤로 엘리베이션을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수평. 자, 끝에 이 코마우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끝에 머리 있죠? 끝에 머리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끝에 머리 위치에 내가 놓을 자리에 목소리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머리 이렇게 빗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꺾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선이 딱 보여요. 자, 이렇게 자 빗집에서 끝에 있는 머리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커트한 내 지역에 내가 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커트한 지역에 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게 코마웃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커트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그러니까 코마웃을 해가면서 선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보면서 커트하는 거예요. 자, 수평 딱 나오잖아요. 그쵸? 수평량이 딱 나왔어요. 그 대신에 아까 앞에 보세요. 이 부분에 또 후대각이 딱 나왔어요. 후대각 이만큼. 보여요? 앞에도 이쪽에도 이쪽에 후대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신기하죠? 그 라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후대각 커트를 해서 후대각을 한 상태에서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했고요. 온베이스 커트를 했고요. 지금 옆에 사이드로 한번 보세요. 사이드를 보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상당히 가볍죠? 뒤에는 무거운데 여기만 무겁죠? 여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여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왜냐면 모발이 분풀하게 많아서 층층이 쌓이는 커트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머리를 막느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사이드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가볍고 가볍고 여기는 그 다음에 무겁고 그 다음에 제일 무거운 데가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모발에 분풀하게 많은 부분이 떨어지면서 생긴 뚜껑 머리 같은 머리가 굉장히 많은 무거움을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어디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쵸? 요 방법을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선 온베이스, 정중선의 온베이스, 하나, 둘, 셋. 1차 가지로 변화가 주문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정중선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 사이드 베이스, 어디로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첫 번째 기준선 잡은 거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다시 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다시 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점점 가면서 자른 머리가 이제 없어지겠죠? 자, 아까보다 어때요? 가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흐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흐름이 생겼어요. 리버즈 사이드 짧고 길어지면서 흐름이 생겨버렸어요. 자, 다시.
아까 어때요? 상당히 가벼워졌죠?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 가벼워졌어요. 다시 또 뭐예요? 크로스. 버티컬은 항상 뭘 한다? 허리를 다 크로스 체크 꼭 해준다. 똑같아요. 대각 파팅에서 끝에 많이 자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빗질을 해서 코너에 있는 삼각형에 삐져나온 부분만 정리하려고 하세요. 여기서는 길이 자르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다이아고널 호리존탈 해서 모양을 만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끝에 살살살살 빗질하시면서 끝에 중간중간에 거친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길이를 자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자, 프론트에 컨케이브, 백 언더에 컨케이브, 상하 오버존의 온 베이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언더의 가벼움, 무거움, 그쵸? 컨케이브가 진행이 됐어요. 2차 과정의 수평이에요. 얘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원뿔형으로 올라가고 있죠? 원뿔형 올라간 부분에 이 부분에 무거움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 치죠. 자, 수술 치는 건 모리의 형태의 방향성을 잡는다, 좌우한다, 안 한다. 그렇게 극히 많이 하지 않는다. 하긴 해요. 방향성을 좌우하긴 하지만 극히 커트선만큼 방향성을 좌우하진 않아요. 커트선만큼 방향성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포인트 자, 커트 중에서 얘가 제일 가벼워, 안 가벼워요? 엄청 가볍죠? 자, 긴 머리 V라인 생각하시면 돼요. 긴 머리 V라인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드 다져서 자를 때요. 네. 이렇게 후대감일 때는 저희 보통 여기 라인 무너지지 않게 1, 2cm 남겨두고 자르잖아요. 네. 지금 이 후대각인 경우는 그 길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남겨야 될지. 여기도 똑같이 남겨놓는 거예요. 자, 하다 보면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빗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빗질하다 보면 원넥스처럼 이렇게 남아요. 요만큼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있죠? 요만큼 남았잖아요. 네. 2cm, 여기 지금 1cm는 2cm. 점점 올라가면서 그 양이 줄어들어요. 후대가기 때문에 점점 줄죠. 근데 이 상태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요만큼 2cm. 어딜까요? 봐봐요. 다 보기죠? 근데 아까 지금 제가 한 거는 거기를 아예 안 자른 거예요. 예, 안 자른 거죠. 여기 크레스트 윗부분만 자르고요. 절반만 자르고 절반 밑에는 아예 안 잘랐어요. 요 2cm를 안 잘라야 되는데 아예 절반 밑에 자체를 아예 안 잘랐어요. 예, 절반 밑에 자체를 아예 안 잘랐어요. 그래서 발생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은 이제 오른쪽 가르마죠? 오른쪽 가르마예요. 요건 제가 뭘로 하냐면 아까 그 삼각 섹션의 겹 비늘 파팅 이거 아니고요. 원포인트 파팅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원포인트 파팅으로 자, 가르마를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이 방법이 자 여기 언더에서 지금 잘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단지 언더는 리버즈로 갔고요. 여기는 포워드로 갈 거예요. 자, 다시 포워드 하나, 둘, 셋. 포워드로 가는 거예요. 자, 프론트 하나, 둘, 셋. 다시 포워드. 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오시고, 자, 다시 포워드, 포워드, 포워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앞머리 기준을 잡아야겠죠? 삼각형, 자, 원포인트 파팅, 콤파스 곡선, 다리 원 고정. 이동하셔도 되고요, 고정하셔도 되고요. 자, 고개를 많이 숙이면 여기 층이 적게 생기고요. 자, 고개를 들은 상태에서 내가 계속 몸을 들은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하면 위에 머리가 무겁고 밑에가 언더가 가벼워지고요. 내가 고개를 많이 숙이면 오버가 가벼워지고 언더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삼각형의 손님이 이 커트를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많이 숙이시면 돼요. 자, 역삼각형의 커트를 할 것이다. 그럼 내가 고개를 많이 드시면 돼요. 됐죠? 그럼 밑에 언더가 가벼웠겠죠. 자, 그래서 얼굴형에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커트를 했는데도 좀 덜 됐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또 해보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코너 정리하고요. 여기만 또 자르는 거예요. 지금 양 많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조금 잡았죠? 자, 여기만 다시.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인데 아까 지금 지금 이렇게 넓은 마을에서 점점점 여기만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는 안 하고요. 요만큼이 1cm만 지금 1cm를 넓게 잡아서 점점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는 선은 삼각형으로 떨어져요. 컨케이브로 떨어져요. 컨케이브로.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자, 이렇게. 자, 볼까요? 아까보다 가벼워서 안 가버렸어요. 당연히 길이는 짧아지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만 가지고도 우리가 앞머리 잘랐어요. 이런 시술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시술팩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커트 기법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잘 안 하죠.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안 하고 무겁게 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앞에 1cm의 시술병이 사사사 떨어지는 이 머리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거 많이 하는 기법이라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젊은 아가씨들, 특히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들 얼굴 커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커트 방법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확실히 지금 이 방법을 쓰니까 되게 좋죠? 그쵸? 가벼워졌죠? 아까처럼 버티컬을 한 상태에서 이 작업 들어가면 너무 가벼워져요. 자, 이렇게 이 방법들을 진행하시면 돼요. 커트는 전대각, 수평, 후대각 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온베이스 커트 3가지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커트는 전대각 커트를 냈어요. 전대각 커트를 진행했고, 두 번째 커트는 수평 커트를 냈어요. 수평 커트를 냈고요. 세 번째 커트는 후대각 커트를 냈어요. 후대각 커트를 냈는데 똑같이 세 개의 커트의 기준선은요 다 뭐예요? 다 온베이스예요. 다 이렇게 온베이스. 자, 마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가능해요. 코마 없이 이렇게 마른 상태도 가능합니다. 자, 세 개 다 지금 온베이스 커트를 냈어요. 온베이스 커트를 하다 보니까 무게의 중심선이 어디로 바뀌는지 여러분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무게 지점이 어디로 가고 가벼움과 무거움이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똑같은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의 수평 라인은 동일해요. 세 개 다. 근데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가 수평, 후대각에 따라서 무게의 중심이 완전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거죠. 헤어커트의 디자인이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자를까, 저 선생님은 어떻게 자를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많이 두시고요. 사실 이 두 커트는, 이 두 개의 커트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한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좋고요. 이 커트는 좀 발랄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좋아요. 이런 머리 이렇게 밟고 뒤집어지는 커트를 하면 상당히 좋은 커트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커트. 그리고 얘는 사이드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근데 얘는요, 만약에 뒤집어진다 그러면 앞에 포인트 요만큼만 뒤집어져요. 요만큼. 여기 이 두상에서 요만큼 제가 라운드를 하겠죠? 요만큼 라운드에 떨어지는 요만큼 구렛나루만 뒤집어져요. 이 커트는 만약에 수평이다 그러면. 왜냐면 두상이 극대화하게 들어간 라인에 비해서 이 수평의 라인이 이 라운드의 그 라인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은유주에 길어요. 사실 더 올라가야 돼요. 수평이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만 살짝 뒤집어지는, 여기만 뒤집어지고요. 얘는 전체가 다, 사이드가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커트 중에서는 얘네들이 상당히 좀 예쁘죠. 그런 느낌을 발산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지금 커트를 해서 진행해서 했고요. 자, 사이드에서 전대각 커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버비치로 우리가 커트를 했어요. 오버비치를 커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오버에서 언더로 들어가는데 크레스트 윗부분은 우리가 규칙적인 커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커트를 잘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커트를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빗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더 부분에 오버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언더가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언더가 자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언더 자체의 커트선이 불규칙하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커트를 진행했는데 그 방법이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다이아고널 들어갔고요. 버티컬 다이아고널 엘리베이션 들어갔고요. 버티컬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에서 버티컬에서 컨케이브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더라인에 3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새로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에 3차 가이드라인을 새로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옆에 부분과 목선의 머리가 뚱뚱하게 모발에 부풀하게 많아서 생겨서 뚱뚱하게 떨어지는 그런 머릿결의 그 부분 자체를 무거움을 아주 가볍게 연출을 하게 해서 컨케이브 라인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다시 만들어내서 목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커트를 오늘 세 가지 커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어요. 그리고 앞에 프론트 커트 하는 것도 똑같이, 자, 프론트 커트 하는 것도 오늘 재밌는 거 배우셨죠? 뭐 배웠어요? 겹비늘 파팅. 겹비늘 파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업사이드에서 보면은 머리를 딸 때 겹닦기라는 게 있어요. 겹닦기. 머리를 이렇게 하나를 해서 하나를 닦고 또 닦고 또 끌어올 때 닦고 또 끌어올 때 끼고, 이걸 겹닦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닥 닦기예요. 두 가닥을 겹닦기를 해요. 근데 그 방식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용을 해요. 삼각형, 그것도 삼각형, 두상이 둥근 게 삼각형 파팅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아까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하나 잡아서 커팅, 또 나눠서 커팅, 또 나눠서 커팅, 또 나눠서 커팅, 또 나눠서 커팅,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시스루뱅이라고 해가지고 시스루뱅이라서 다 한 번에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요 앞에 1cm를 많이 잡아요. 1cm를 많이 잡아서 한 번 자르고 양쪽에 있는 이 머리를 빼요. 이 머리를 빼서 또 자르고 양쪽에 있는 이 머리를 또 빼서 또 자르고 양쪽에 있는 이 머리를 또 빼서 또 자르고 양쪽에 있는 이 머리를 또 잘라서 빼서 또 자르고, 점점점 이 양을 점점점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요만큼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1cm의 길이에 맞게끔 어때요? 가벼움이 상당히 생기죠. 그 대신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머리 숱이 많다 그러면 원포인트 파팅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가벼움이 느끼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트 디자인이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했을 때 가벼움과 무거움이 떨어지는 기준선을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디자인을 다 이제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가벼움. 자, 뒤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사실 제일 무겁죠?
제일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얘는요? 제일 가볍고. 제일 가벼워요. 그쵸? 호리존탈과 버티컬의 차이입니다. 그쵸? 호리존탈과 버티컬의 차이고 얘는 층이 많이 없고 얘는 층이 많고 층이 많아서 가볍고 버티컬에서 가볍고 얘는 층이 없고 호리존탈이라서 무겁고 무거운 걸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감 있는 커팅이 있어요. 백에서는 가장 안정감이 있고요. 얘는 뒤로 가고요. 이렇게 모이고요. 얘는 포워드로 가요. 이렇게. 느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방향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커트는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공부 유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